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나온 지명과 상황 그리고 작중에 나온 명사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시대 후기 어느 한 고을에 있는 방앗간에 젊은 소년과 주인 아저씨가 살고 있었다. 이 고을엔 방앗간이 하나뿐인지라 온 동네 잔칫날이나 명절이면 모든 안악들이 모여 기름 짜고 떡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 곳이다. 문제는 여기서 일하는 젊은 소년하고 주인의 사이가 특이했다. 젊은 소년은 혈기가 왕성해서 이곳저곳 행패를 부리고 쌈박질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과 원성을 샀다. 하지만 주인장은 마음이 넓고 따뜻하여 안악들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평판이 좋으며 명절날이 되면 오고 가는 아이들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니 아이들은 오히려 고얀 훈장님보다 방앗간 주인을 더 좋아했다. 하지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소년이 오히려 주인 아저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단 한 번도 농땡이를 피거나 반항하지 않고 방앗간 일을 성실히 돕는 것이 아닌가. 주인장은 그런 소년의 마음가짐을 알고 받아주었던 것이다. 어느 날 소년은 주인장하고 밥을 먹던 중 주인 어른, 저 부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찾아 떠나려고 합니다. 세상은 넓은데 언제까지 떡이나 찍고 기름만 짜내며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주인장은 장롱에서 주섬주섬하여 무언가를 찾더니 어느 한 묵직한 보따리를 꺼냈다. 이걸 가져가서 네 삶을 살거라. 묵직한 보따리를 소년에게 줬고 그걸 받은 소년은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큰절을 하고 보따리를 챙겨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났다. 소년이 떠난 방앗간은 주인장 혼자 남았고 그 모습에 안악이나 동네 주민들은 바쁜 날이면 주인장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니 주인장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다며 경조사 날이나 잔칫날이면 무조건 떡 하나를 더 나눠주며 마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았다. 시간이 흘러 10년 후 어느 늦은 밤 누군가가 방앗간의 대문을 두들기니 안에서 홀로 자고 있던 주인장이 방앗간 문을 열고 나왔다. 그 앞에는 식소를 데리고 있는 어느 한 남자가 있었는데 주인장, 오랜만이오. 나 좀 살려주시오. 아니, 당신은 누구길래 나를 알고 있소? 이럴 시간이 없고 우리 좀 이 방앗간에 숨겨주시오. 그 남자는 주인장에게 다급하게 요청을 했다. 하지만 주인장은 뭔가 낯익은 모습에 믿음이 생긴 듯 그래 알았어. 이쪽으로 오시오. 남자와 그의 식솔들을 방앗간 바닥의 쌀창고에 숨겨줬다. 잠시 후 누군가 문을 두들기는데 여봐라! 문을 열거라! 간악하고 얇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인장은 다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오? 이곳에 어떤 식소를 숨기지 않았소? 문 앞엔 일본 경찰 여럿이 서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이곳은 보다시피 방앗간이고 이렇게 좁은 곳에 누가 숨어들겠소? 한번 찾고 싶으면 찾아보시오. 주인장은 문 앞에서 자리를 비켰고 경찰들은 쌀 한 톨 찾는 쥐마냥 방앗간 구석구석을 조사했다. 하지만 가족들을 찾을 수 없자 의심을 거두지 못한 일본 경찰은 혹시 이쪽으로 식소를 데리고 있는 자가 오면 반드시 말하시오.
그 가족들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니 내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탕을 친 듯 경찰은 짜증을 내며 방앗간을 나갔다. 그러자 방앗간 밑에 숨어있던 식솔들과 남자가 나오며 감사합니다. 여전히 심성은 착하고 곱소이다. 그대는 날 알고 있어? 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그때 같이 일했던 그 소년이옵니다. 그 남자의 고백에 주인장은 그렇게 반가운 남자의 손을 잡고 좋아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들여보내 식솔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자초지종을 들었다. 소녀는 그때 그 돈과 보석을 들고 한양으로 상경해서 처음으로 방앗간을 차렸다. 하지만 그 소녀는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투쟁을 하며 처절하게 체포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안타까웠는지 자신의 방앗간 지하를 독립군의 기지로 만들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소년이 일본 경찰에게 독립군들을 도와준 사실이 발각이 되자 소년은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그렇게 그 곱디고 온 얼굴이 떡방아 찌은 인절미 마냥 흉해졌다. 그렇게 남자는 식솔들을 데리고 모든 짐과 돈 되는 물건들을 챙겨 자신의 고향으로 갔고 그렇게 주인장에게 온 것이다. 이 사정을 들은 주인장은 소년이 딱해 저 산 위에 있는 집은 길이 험하고 복잡하여 아무도 오지 않고 사람이 오기 힘든 것은 알 것이다. 저 위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니 식솔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거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으면 위험하니 너의 아내를 우리 방앗간에서 일을 하게 하고 보수는 내 넉넉하게 주겠다. 아내와 소녀는 감사하다며 주인장에게 넙죽 절을 하였다. 세월이 지나 주인장의 보호 아래 소년의 자식들은 어느새 쑥쑥 자라고 있었고 다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남자는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하였는지 농사일과 장작을 패며 살기도 했지만 뭔가 모를 떡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에 집에 있는 쌀과 팥으로 새로운 떡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이 되고 자식들 동짓날 먹일 팥죽을 만들기 위해 팥과 쌀을 준비하여 팥죽을 수던 중 소녀는 밀려오는 피로감에 깜빡 졸았는데 팥 냄새를 맡고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소년이 뒤늦게 팥죽을 확인했지만 이미 죽은 다 졸여져 있어 걸쭉하다 못해 떡처럼 굳어 있었다. 그렇게 큰일 났다 하며 치우려던 찰나 소녀는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소녀는 곧바로 쌀을 찌어 떡을 만들고 그 안에 굳은 팥을 넣은 뒤 쌀가루를 버무려 떡을 만들었다. 그렇게 저녁이 돼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밥을 먹고는 자신이 새롭게 만든 떡을 자식들에게 나눠줬는데 아이들은 아버지가 나눠준 이상하고 기묘한 떡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내 한 입에 허물더니 팥의 달달함과 떡의 쫄깃함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자리에서 한 접시를 다 비워버렸다. 그렇게 소녀는 이 떡의 조리법을 방앗간 주인과 함께 나누며 연구를 했고 이 떡을 세상에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보는 모양과 훌륭한 맛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어 주인장과 소녀는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돈을 독립군들과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주게 되니 이 떡이 후에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찹쌀떡의 시초이었다고 한다. 환상문학집 찹쌀떡.